책 이야기로 나를 바꾸는 책바퀴. 책바퀴. 안녕하세요, 오바키 준바퀴. 큰바퀴입니다. 그리고 백바퀴입니다. 저 백바퀴님이 저 응원차 오셔가지고 급히 들어오셨어요. 너무 끌려오신 것 같은 느낌이어가지고 지금. 아니에요, 자발적으로 오셨던 걸로 잘 알고 있어요. 오늘 책 어떤 책인가요? 오늘 책 이번에 가져온 책은 그 2020년도에 꽤 최근 신작이에요. 출간된 정대건 작가의 GV 빌런 고태경입니다. 저희 상 좋아한다고 했는데 네. 이 책도 2020년 한경 신춘문예 장편 소설 부문 수상작이라고 합니다. 일단 그 줄거리 그냥 살짝 앞에 얘기해드리면 주인공 조혜나라는 사람이 나와요. 근데 주인공 조혜나는 엘리트 영화 학교인 한국영화교육센터를 졸업한 독립영화 감독이고 또한 첫 독립영화 원찬스를 찍고 흥행에 실패한 감독이기도 합니다. 헤어진 구 남친이 된 배우 종현의 부탁으로 GV는 관객과의 대화라고 하는데요. 이 관객과의 대화에 참석하게 되고 그곳에서 이 책 제목인 GV 빌런 고태경을 만나게 됩니다. GV 빌런은 대충 감독이나 영화에 대해 난처하고 무례한 질문을 던지고 분위기를 흐르는 정도를 뜻한다고 보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영화 PA 제작 지원을 나갔다가 한교영 동기인 승우를 만나서 얘기하던 중 고태경이 해나가 좋아한 완전 예전 영화인 초록사과의 조감독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GV 빌런을 소재로 다큐 영화를 만들면 그 영화에 또 다른 GV 빌런이 나타날 수 있겠다는 재미있는 아이디어를 생각하게 됩니다. 다큐멘터리를 찍기 위해 고태경을 만나 제안을 하고 영화를 찍으면서 해나와 고태경 주변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네, 소설의 설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GV 빌런 고태경 이야기 잠깐 들으셨는데 소설 어떨 것 같아요?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백바퀴님 감사히 오셨는데 처음 들으신 분 소개해드려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떤 분이신지 백바퀴님이. 백바퀴님은 제 남편입니다. 제가 전 시간에 잠깐 저희 어떻게 만났는지 또 얘기를 했는데 저희 시즌 3의 첫 번째 맞아. 편에 같이 게스트 출연을 분이셔서. 해주셨고 저와 같이 예술계에 종사하고 계십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 책 이야기 할 때 같이 대화해 주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여기 영화판 이야기고 음악 하시는 분 여기 금바퀴님 계시고 그다음에 미술 하시는 분 계시기 때문에 준바퀴님과 저는 되게 재밌게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책에 대한 약간 전체적인 감상 먼저 얘기하고 가면 좋을 것 같아서 어떠셨는지. 저는 책이 클래식하진 않은 건 맞는 것 같아요. 되게 요즘 스타일이고 표지가 좀 너무 강렬해가지고 이거를 좀 가벼워 보이기도 해서 제가 같이 읽자고 할까 말까 하다가 제안을 했는데 솔직히 너무 별로면 어쩌지 했거든요. 근데 기승전결 되게 완벽했다. 근데 또 메시지도 있었다. 와닿는 문장도 많았고 읽는 내내 약간 생각을 좀 많이 했다라는 게 제 감상평입니다. 저는 떠올리는 장면들이 되게 많았어요. 저도 은근히 연극이라든지 영화 쪽을 좋아했었던 사람으로서 이름이라든지 한국 사람이 쓴 책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친구들 이름 썼다고 하는데 조감독이라는 것도 이름상 이 사람은 평생 감독이 안 돼. 언제나 조감독이야. 조혜나잖아요. 조혜나 평생 조감독으로 사는 거 그런 조감독이라는 것도 재미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언급했던 책이나 영화 같은 경우도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쉬운 것들이어가지고 공감하고 읽어내리는데 어렵지 않았어요. 네. 이 책을 저는 제일 연말에 마지막으로 거의 읽었던 책이었거든요. 근데 되게 정말 잘 어울릴 정도로 되게 기분 좋았어요. 그 연말에 그 왜 막 크리스마스 장식 반짝반짝 하면서 약간 들뜨는 기분이 있잖아요. 그때 읽고 나니까 특히 결말이 되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완벽한 해피엔딩이라니 이러면서 약간 연말 그 크리스마스 선물 같은 기분으로 읽었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어쨌든 이 주인공이 프리랜서 예술인이잖아요. 뭔가 예술 창작 활동을 하는 예술인으로서 공감하지 않을 수 없었던 이야기들이 너무 많았어요. 막 이렇게 막 불확실함 그러면서도 뭔가 자기 신의 뭔가를 만들어내고 싶고 그런 모습이 계속 이제 엎어지다가 마지막에 끝끝내 잘 되는 모습을 보면은 나도 그냥 열심히 하면 뭐 잘 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뭐 희망을 조금 품게 되는 이야기도 있고 어떤 면에서는 또 되게 철없는 모습이 많이 나오잖아요. 직업을 어쨌든 구하지 않고 뭐 알바를 전전히 하면서 앞으로의 대책도 없고 그런 모습 보면 내 모습 같기도 하다. 이게 되게 낯뜨거운 모습을 보는 내 모습을 보는 느낌도 들고 그래서 생각도 많았지만 되게 기분이 좋았던 소설이었다.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저는 이런 부분을 약간 동경하는 것 같긴 하거든요. 내가 원하는 걸 할 때까지 이게 뭐 내가 배를 굶어도 일단 다른 건 하지 않겠다. 약간 이런 근데 어쨌든 자기한테 그런 재능이 있긴 있는 거잖아요.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보면서 저는 또 제가 예술 쪽을 하는 부분이 아니니까 좀 동경 이렇게 봤던 것 같아요. 저는 좀 시니컬하게 보자면 사실 이 예술을 하거나 이런 영화를 하는 사람들이 특권의식들이 있어요. 난 멋진 사람이어야 되고 멋진 사람이야. 그래서 그런 걸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게 있어요. 그게 그러니까 남아서 그런 걸까요? 뭔가 뭐 영상으로든 뭐든 이런 게 남아서 계속 자신의 무언가가 남으니까 아니 나는 모르겠는데 연극판을 들여다보면요. 연극 배우들이 제가 폄하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배우라서 멋있어야 되는 그런 게 있어요. 또 자기들이 하는 거 굉장히 특별하게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모든 직업이 자신들이 굉장히 특별한 일을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남들과 달라가 특히 나는 연극을 하는 사람이고 배우이고 감독이기 때문에 더 특별한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성공을 못하는 거는 그 사람이 성공 못할 이유가 있어서 못한 거라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되게 시니컬하게 얘기한 것 중에서 구린 영화를 만들면 구린 사람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되게 냉정한 현실도 있는데 냉정한 현실을 나는 예술을 하기 때문에 이 고난을 이겨내야 되는 사람이야라고 포장을 해서 현실과 타협하지 않는 거는 옛날에 검은고 떡값 안 벌어오고 검은고 뜯으면서 떡방아 소리 왜? 검은고 뭔데? 그건 뭐 있어요? 가야금인가? 떡방아 소리를 내면서 돈은 별로 안 나가잖아요. 그거는 나는 아니다라고 보는데 이 초반에 이 조애나가 그렇게 현실과 타협하지 못하고 너무 자기 주장만 하고 하고 나서 잘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회성이 되게 없어 보였고 이거는 내가 봤을 때는 좀 객기 같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예. 왜냐면 그 초반에 잠깐 알바를 해요. 근데 영화 하는 친구들한테 어차피 못 돼, 안 돼, 약간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것도 직업의식이 없는 거죠. 그걸 어떻게 보면.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 어쨌든 제목에 GV가 나와서 GV 가보신 적 있으세요? GV가 그 영화에서 게스트 맞아요. 게스트 비즈랑 관객과의 대화하는 것도 있고 뭐 저는 책에 데뷔해도 될 것 같고 저는 영화를 개인적으로 막 엄청 찾아가서 보고 이런 그 타입은 아니어가지고 영화는 없는데 북토크는 꽤 많이 쫓아다녔어요. 뭐 좋아하는 그러니까 저희 세대의 뭐 작가들 젊은 작가들 가면 되게 또 잘해주시고 되게 분위기도 좋고 막 더 다가갈 수 있고 이래서 몇 번 따라간 적도 있고 또 좋아하는 작가님 북토크 따라가서 그냥 얘기라도 그냥 한 번 더 해보고 이런 걸 좋아해가지고 남편 만나기 전에 시간이 너무 많았을 때는 꽤 따라다녔어요. 그런 거. 그때마다 빌런 없으셨나요? 생각해보면 빌런이 없었어요. 다들 뭔가 되게 응원해주는 분위기에서 막 선물 들고 찾아가고 막 팬이에요 막 이런 분위기여가지고 근데 또 이렇게 영화는 다를 것 같긴 해요. 근데 그런 제가 찾아간 북토크는 정말 소규모의 막 직접적으로 알지 않더라도 너무 좋아해서 찾아가는 분위기 뭐 이걸 비판하겠다는 분위기는 아니었어요. 궁금한데 백 작가님은 관객과 만남 하신 적 있으시죠? 작품에 대해서. 네. 그럴 때 혹시 어려웠던 점이나 좋았던 점 있으세요? 작가로서 이제 네 작품을 보러 온 사람이 한 자리에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잖아요. 그럴 때 어떠셨어요? 아무래도 관객과의 만남은 약간 모든 것들이 준비된 상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과의 사람의 만남이고 또 이제
모든 질문이 다 제가 알고 있는 상황도 아니고 답변이 다 정해져 있는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가끔씩 이제 되게 재미난 시간을 보냈지만 근데 그게 기록에 남았거나 아니면은 그게 어떤 누군가의 글에 써져서 한 10년 뒤에 다시 봤을 때 제가 왜 그랬을까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때때로 요즘에는 그래서 이제 인터뷰나 왜 이렇게 대면 간 인터뷰나 아니면은 어떤 작가와의 대화 같은 거를 조금씩 줄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남게 되는 말들이 너무 이게 이제 또 굉장히 또 나중에는 또 칼이 되기도 하고 또 제가 되게 이런 조심스럽게 되는 또 사건도 한 번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이렇게 준비된 상태로 오히려 그게 또 관객들에게도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이라는 게 기록에 남는데 앞뒤 떼고 이것만 봤을 맞아요. 때는 오해 소지가 있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런 거 진짜 확실히 경험이 있으시니까 생각지 못한 경험을 공유해 주셔가지고 이 고태경 이 조 감독이 이해가 되시겠네. 그 두 분은 어떻게 뭐 다녀보신 적 있으세요? 저도 GV를 많이는 안 다면 거의 손에 꼽는 것 같아요. 한 두 번 정도? 근데 저도 막 저는 영화 예전에 영화 기억이 안 나네요. 아무튼 이동진 감독 와가지고 영화 하는데 한 번 갔었고 한 번은 저 아는 분이 영화를 찍었는데 그 영화 마지막 그게 GV여서 근데 저도 약간 그 GV 분위기 자체가 영화 너무 좋았다. 약간 이런 그런 분위기여서 이런 빌런이 있을 거라고는 좀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서 좀 신선했어요. 저는 최근에 갔다 온 게 콘크리트 이병헌 영화 유토피아 다녀왔어요. 이병헌 보고 왔거든요. 약간 연예인 실물을 보는 거 일단 의의가 있는데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 있잖아요. 근데 나는 저게 왜 궁금하지 않은 질문은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거 있어요. 아니 차서부터 나오는 것들 있잖아요. 아니면은 뭐 잘 봤다라는 거 너무 뻔하니까. 그래서 사실은 영화뿐만 아니라 관객과 만나는데 관객의 수준도 나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너무 뻔하거나 또 너무 평가하는 거 평가를 차라리 여기 말한 것처럼 그럼 차라리 비평가가 되든가 그거를 굳이 와가지고 그렇게 막 자기 지식 자랑하면서 깔 일이야? 라는 생각이 들어서 관객의 품위, 관객의 에티켓도 계속 좋아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여기 제가 이북의 챕터 3 선택의 프로 마지막에 해나의 한교영 교수가 영화 감독이 하는 일이 뭐라고 생각하니? 라고 물으면서 감독은 선택하는 사람이야. 그런데 선택에는 정답도 없고 그래서 어렵지. 그 수많은 사람들이 왜 감독의 말을 듣겠어? 남들보다 잘 선택해야 돼. 선택의 프로가 되어야 돼. 라고 합니다. 사실 선택을 좀 어떻게 이걸 읽으면서 선택을 어떻게 하시는 편인지 좀 궁금했어요. 왜냐면 제가 너무 이 소설의 타이밍이 맞았던 게 제가 이 올 초에 좀 뭔가를 선택을 좀 깊게 해야 되는 일이 있었는데 정말 미치겠더라고요.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되지? 근데 결국 지금 뭐 어떤 결론은 났지만 만족스럽게 난 결론은 아니어서 나는 진짜 아직도 이런 인생의 선택이 이분법적으로 해야 되는 때가 오면은 너무 많이 사람이 밑으로 내려가는구나. 아무것도 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선택의 프로가 될 수 있을까를 사실 고민을 굉장히 했던 시점이었는데 뭔가 이 책에서 딱 나오니까 확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인생에서 선택을 잘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 하시는 편인지가 좀 궁금했어요. 인식에서 선택 잘하는 걸 어떻게 알지? 그냥 결과가 좋은 건가? 죽었을 때 아는 그래야 거 아니야? 알지 않을까? 죽을 때쯤이야. 그때야 알지. 뭐 사실 뭐 지금 알고 이런 거는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 맞아. 어떻게 하는 편인지가 궁금해요. 잘 하시는 편인지 아니면 고민이 많으신 편인지 후회가 없는 편인지.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게 저는 이제 음악 하시는 분은 음악 선정을 할 거 아니에요. 이번 공연에 무슨 노래 해야지라고 할 때도 곡 선정도 선택인 거고 그 다음에 백 작가님 같은 경우에도 어떤 작품을 할 때 이거를 이렇게 할까 설치 이렇게 할까 항상 고민하시잖아요. 그럴 때 기준이 되는 것들이 있으세요?
저는 음악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이제 제가 처음부터 기획을 하는 거는 거의 없고 남들이 이런 기획에 이런 연주를 하려 하는데 뭐 원하는 게 있으세요 하니까 뭔가 주제나 상황이나 어떤 스타일이나 이런 게 대충 정해질 때가 있어요. 거기에서 내가 잘할 수 있는 거를 내가 선택하기 잘할 때문에. 수 있는 네. 것. 그래서 사실 그런 건 거의 고민이 없어요. 선택지가 거의 그런 거에 하나하나씩 지워 나가다 보면은 할 수 있는 게 거의 정해져 있거든요. 아니면은 이미 레파토리 뭐 곡이 정해져 있어. 이 곡 해줄 수 있냐? 이러면 하는 거고. 그래서 사실 음악을 하면서의 선택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되게 명확했고 해야 되는 거는 거의 정해져 있었고. 근데 그거 외에 이제 삶의 선택은 전혀 다른 문제인 것 같은데 저는 어쨌든 이 상황에서 남에게 피해를 안 주고 이 상황에서의 최선이 무엇이냐 그리고 5년 10년 뒤에 봤을 때 지금의 제일 후회를 안 할 선택이 무엇이냐를 생각해 보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선택한 순간부터는 딴 거에 대해 전혀 돌리지 않고 그냥 그 선택을 최선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만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무엇이든 간에 어쨌든 후회도 할 수 있고 그랬지 않았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많이 하게 되는데 그러면 그냥 나만 불행해지는 것 같고 어쨌든 내가 선택한 거를 최선으로 만들 수 있는 게 최선인 것 같다. 그래서 어제 남편이랑도 뭐 운전하다가 후회했던 일이 있냐 뭐 이런 질문을 했던 것 같은데 후회를 했던 것도 있겠죠. 근데 후회 안 하려고 그쪽을 아예 생각도 안 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그렇게 하면은 결국 나한테 손해밖에 안 되는 것 같아서 모든 감정 중에 후회라는 감정이 제일 약간 슬프기도 하고 되게 부정적인 감정처럼 저한테는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그 감정을 최대한 안 하려고 무의식적으로 해도 노력하는 것 같아요. 어떠세요? 백박희님 선택 어떻게 하세요? 선택이 진짜 어려운 거는 저는 그게 또 다르게 생각을 하면은 어느 쪽을 하든 큰 무리가 없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뭐 이제 또 큰바퀴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어떤 선택을 해도 이제 그거를 옳은 선택으로 만드는 건 그 이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예술 방향, 예술 쪽이 굉장히 선택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뭐가 맞다 틀리다 자체가 없기 때문에 맞아.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그런 생각도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왜 활을 쏠 때 한 번에 맞추기 어려우면 10발을 쏘면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굉장히 많은 선택을 그냥 하는 거죠. 그리고 그거를 계속 그 실험과 그런 어떤 시도를 통해서 계속 0점 조절이라고 하죠. 이렇게 해서 틀렸으니까 여기서 살짝 오른쪽으로 몇 도만 더 틀어보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약간 선택을 저는 좀 이렇게 찾아갔던 것 같아요. 어떠세요? 두 분이랑 비슷해가지고 저도 후회를 원래 안 하거든요. 내가 선택한 거에 차선책은 원래 없어요. 뭐 선택한 거를 말씀하신 것처럼 완성시키려고 노력을 하는 거고 이걸 통해서 배운 게 있으면 그거 이런 거죠. 후회가 아니라 경험으로 통해서 배울 것이냐 후회를 하고 과거에 머물러 있을 것이냐인데 앞으로 나아가는 삶이기 때문에 선택을 저는 어렵게 하는 편인 건 아닌 것 같아요. 예, 메뉴 선택도 되게 깔끔하게 하고요. 뭐 먹고 싶은지 분명하고요. 그런 거 나 저 어렵던데. 뭐 먹고 싶은지 목구멍이 탁 말해주던데. 그래서 저는 여기서 방금 포인트 약간 바꿔서 감독이란 무엇인가를 한번 얘기해보고 싶어요. 여기서는 감독은 선택하는 거야라고 했지만 저는 사실 감독은 책임지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디든 감독은 다 있잖아요. 뭐. 그래서 감독에 대한 생각이 어떠시고 나는 어떤 감독이 되고 싶다. 음악 감독이 될 수도 있으신 거고. 우선은 아까 다 말씀하신 거 굉장히 맞는 것 같아요. 어떤 선택을 한 사람이냐 그리고 책임을 가진 사람 이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또 어떤 창작을 하는 감독으로서는 그런 예술적인 안목? 아름다움에 대한 안목이 이게 있어야 된다. 그거를 기준으로 어떤 선택을 하고 그리고 그 선택을 한 거에 대해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런 예술적인 안목, 아름다운 것에 대한 기준 이런 거는 특히 예술가로서는 계속 발전시키고 어떤 줏대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감독은 그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도 기준점이 있어야 되는 사람인 것 같아요. 내가 그냥 감독이 아닐 때는 이렇게 막 나 혼자 해도 되지만 어쨌든 내 선택, 내 기준으로 그게 굴러가냐 안 굴러가냐가 결정되는 거면은 이건 굉장한 책임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 아는 분도 이제 영화 감독을 하고 있는데 자기는 사람을 대면하는 게 싫어서 이 감독을 시작했는데 너무 많은 조율을 너무 많은 조율과 너무 많은 사람 조율하는 일 아니야? 너무 심각하게 많이 해서 정말 이거 그럼 잘못 제작자가 돼서 돈으로 했어야지 안 만나려면. 그 말이 확 떠올라가지고 그렇더라고요. 감독 어떤 감독? 이게 미술 쪽에서는 감독을 디렉터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방향 쪽 네. 이런 건데 가장 제가 경험했던 좋은 디렉터님들은 누구보다도 관객과의 소통을 정말 잘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작업이 그러니까 예술 작품이 이 공연이 어떻게 보여지느냐, 관객이 원하는 게 무엇이고 그들이 이 공연에서 무엇을 얻어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내용적인 철학적인 부분들을 이제 잘 이제 버무리고 융합하시는 분들. 융합. 네. 그러니까 커뮤니케이션. 맞아. 조율, 융합. 그러니까 그분은 잘못 선택하셨는데 너무 잘못 선택했어. 사람 안 만나고 싶은데 감독 됐으면은 어떡하지? 그러니까 감독이야말로 아. 그 중간에서 배우며 그 제작하는 사람들이면 투자하는 사람들이면 모든 사람 만나야 되잖아. 맞아. 잘 적응해 나가고 있는 것 같긴 한데 멋있다. 아무튼 웃겼습니다. 감독하면 저는 떠오르는 게 이제 오케스트라 지휘자거든요. 그러니까 저 오케스트라를 되게 좋아해요. 그 오케스트라 그 하모니가 너무 저는 너무 멋있고 그거를 다 귀를 열어서 조율하는 그 지휘자가 너무 멋있고 그래서 그렇게 잘 방금 말씀하신 조율하고 이렇게 아무튼 커뮤니케이션 하는 거잖아요. 근데 요즘 지휘자분들도 관객이랑 소통 많이 하시더라고요. 중요해요. 예전엔 뒤돌아서 그냥 이것만 하다가 아, 지금 나갔는데 소통하세요? 요즘엔 많이 소통하시고 그래서 많이 바뀐 뭐 바뀐 것 같아요. 아 근데 저 요즘에 그 마에스트라란 드라마 살짝 봤을 때 지휘자분들은 이게 다 들려요? 훈련도 하고 그러니까 이런 건 그냥 이제 음악 이렇게 배우면서 계속 듣는 연습을 하긴 하는데 악보도 있고 악보가 있으니까 어느 부분이 누가 무슨 연주를 하는지 알고 있는 상태니까 더 잘 들리기도 저 하고 사람 소리가 이상해. 약간 그치 이런 거 들리지. 들려요? 들려. 왜냐하면 뭐 우리 같이 많은 연주하는 음악들이 보통 이제 화성 음악이라서 어울리는 게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조금 벗어나면서 들리긴 하는 것 같아요. 지휘 선생님은. 그리고 조금만 한 단이 올라가 있는 상태가 있잖아요. 약간 아래 무슨 이렇게 그것만 한 단만 올라가도 시야가 달라져가지고 비주얼적으로도 보이기도 하고. 저는 지휘자 꿈이었거든요. 잘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 다닐 때 합창대회 나가면 1등하고 막 그랬어요. 음악 미술 다 섭렵하셨네요. 섭렵을 했으면은 섭렵이 아니고 그냥 좋아하는 걸 하는데 그게 왜 저는 오케스트라를 한 적은 없지만 합창을 해야 할 때도 그게 사지가 따로 노는 느낌을 저는 그러니까 여기를 지휘하고 있지만 그 다음 마디에 악기를 보면서 사인을 주면서 귀로는 여기를 듣고 이게 맞아. 되는 게 너무 짜릿한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나를 보고 있고 내 손짓 하나에 소리가 커지고 작아지고가 너무 신기해서 지휘학과는 없나? 한국에 그때 당시 없었어. 지휘학과가 석사가 없었어. 맞아. 요즘 생긴. 네, 맞아. 그 당시는 없었어. 그래서 근데 보니까 함부로 할 수는 없는 분야더라고. 모든 악기를 다 알고 있어야 돼. 그래서 되게 멋있다라고 하고 저는 그래서 꿈꿨던 게 내가 만약에 되게 부자가 되면 난 내가 오케스트라를 만들고 싶다였어. 내가 못할 거면 내가 하이어 하겠다는 거지. 돈 주고 모시고 오면 되잖아. 근데 그렇게 20년 후에 가능하지 않을까? 20년 후 20년 안 후면 남았어. 그러니까 괜찮아요. 금박희님 오셔야 돼요. 아유 그때 저도 뭐 이렇게 좀 영향력 키워서 다 드리고 와주시면 감사하죠. 꽂아 드리죠 뭐 그 정도야. 꽂아드린데 와 멋있다. 20년 후잖아. 네, 그치. 와. 저는 그래서 오케스트라 보는 것도 좋아해요. 그런 꿈이 있다는 게 되게 그니까. 신기하다. 그래서 오케스트라 보면은 악기 하나하나 다 봐요. 타악기의 매력도 빠졌고
너무 멋있더라고요. 멀티로 하는 타악기 하시는 분들은 하나만 하시는 게 아니던데요. 맞아.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여기 맞아. 갔다 저기 갔다 하시던데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걸 음악을 보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음악 보는 즐거움이 또 있어요. 약간 제가 물어보려는 거랑 좀 우바키님이랑 하는 게 제가 물어보려는 게 약간 본인이 좋아하는 것과 잘하는 것을 구분하며 살고 있냐고. 근데 이거는 챕터 10에 나는 행복하지 않다. 여기서 해나의 그 영화학교 친구 승호가 영화를 포기하기로 합니다. 그 내용 중에서 영화는 내게 좋은 것만 줬는데 영화가 나한테 상처를 준 게 아닌데 영화가 미워지고 극장도 안 가게 되더라. 영화도 믿고 나도 믿고 그리고 돌아보면 난 그다지 감독이 되고 싶지도 않았어. 꼭 감독이 돼야 하는 거 아니잖아. 그게 행복의 척도도 아니고 내가 사랑하는 걸 미워하는 게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걸 더욱 사랑하는 방향으로 가고 싶어. 행복해지지 않는다면 뭘 위해서 이 모든 일을 하겠어. 라는 이 승호와의 대화 부분을 읽으면서 사실 본인이 좋아하는 것과 잘하는 것이 뭘까 그런 걸 좀 구분하고 살고 있는지 아니면 뭐 동일시하고 살고 있는지 그런 부분의 의견이 좀 궁금했어요. 백바퀴님은 미술을 어떻게 접하게 되셨어요? 어렸을 때부터 너무 이렇게 그림을 잘 그리면 그러니까 조금 그려봤는데 조금 잘 그렸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걸로 이제 좀 이렇게 이것도 좀 그려줘 하면서 이제 좀 친하게 친구도 생기고 그런 약간 그런 어떤 소통의 방식. 드래곤볼 그리셨어요? 그렇죠. 슬램덩크랑? 그렇죠. 이게 있더라고. 그래요? 아 진짜인 거예요? 네. 대부분의 예술가들은 다 슬램덩크 그리다가 네. 제 친구들도 보면은 책 귀퉁이에 다 있어. 드래곤볼도 다 있고 다 있더라고. 저는 그럼 잘하신 거가 어쨌든 직업까지 연결되신 거네요? 진짜 운이 좋게도 그렇게 됐죠. 네. 이 많은 음악도 되게 비슷한 거예요. 그냥 어렸을 때 시켜봤더니 그냥 어렸을 때 뭐 피아노 학원 가봐라, 뭐 아니면 뭐 이거 조금 해봐라 해서 했는데 조금 잘하게 되면은 뭐 그 당시에 뭐 천재 이런 것까진 바라지 않더라도 남들보다 조금 더 잘하게 되면 그냥 계속 해봐라. 그렇게 하다 계속 하다가 전공이 된 경우는 제 경우였고. 나도 주도 첼로 많아. 좋아하셨어요? 아니요. 좋아요. 지금은 좀 좋아요. 첼로는 제가 좋아해요. 첼로 이분이 제일 좋아하고 그래서 이분이 제일 좋아하고 저는 그냥 엄마가 그냥 딸 셋이니까 그냥 하나씩 해봐라 해가지고 너무 악기가 시골에서 배분된 살아서 거예요. 이렇게 그 키순으로 배분이 됐죠. 키순이야? 제 첫째니까 첼로, 바이올린, 그 막내는 피아노 안 들고 다니니까 이렇게 해서 했는데 그냥 이제 시골에서 잘하게 되니까 어머님 계획적이셔. 계획이 성공하셨나? 반은 성공, 반만 성공. 딸 셋이 연주를 해요? 그거를 꿈꿨는데 딸 셋이 만날 형제끼리 일이 뭐 하는 거 없어요? 아니야. 가족끼리 뭐 하는 거 아니야. 진짜 아하. 싸우고 지금에서야 사이 좋지만 30년간 싸웠거든요. 아침마다 옷으로 싸워. 신발로 싸워. 원래 화장으로 그렇죠. 싸워. 아침마다 누가 입고 나갔네. 죽일 듯이 싸우다가 저녁 돌아오면 같이 치킨 먹고. 그러니까 그때는 엄마가 그렇게 해서 시켰는데 그때 당시 뭐 시골에서 그러니까 잘하고 또 잘하니까 재밌어 보이고 친구도 생기니까 아까 백바퀴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다 전공이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저도 그랬고. 준바퀴님. 좋아하는 것과 잘하는 건 다른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제가 좋아하는 그냥 걸 했으면 잘하지 못했을 것 같아서 이거는 좀 구분해서 사는 게 내 인생적으로 낫지 않나. 저는 본질적으로 직업으로 얘기하면 안 되고 본질적으로 뭘 좋아하는지를 알아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럼 그게 지금 말씀하신 것들은 그냥 도구일 뿐인 거죠. 맞아. 이건 도구이고 거야. 기술인 거예요. 제가 봤을 때 감히 얘기를 하자면 미술하신 분은 표현하는 거를 그렇게 표현하는 걸 좋아하시는 거예요. 내 생각을 공유하고 싶고 나누고 싶을 때 미술이라는 도구가 굉장히 도움이 됐었을 것 같고 어릴 때 친구 사귀기도 좋았을 것 같고 음악 하시는 분도 마찬가지로 내가 사실 첼로 안 하시고 비올로 하셔서 잘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랬을 것 하프에서 같아요. 잘했을 거야. 근데 저는 본질적으로 뭘 좋아하는지를 하면 저는 좋아하는 걸 하고 있는 게 맞아요. 저는 무대에 서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무대를 기획하는 걸 좋아해요. 그러니까 저는 뭐 막말하자면 갑자기 나보고 음악 기획해달라고 해줄 수 있어. 난 미술 뭐 큐레이팅 해주세요. 해줄 수 있어.
그걸 좋아한다는 거죠. 잘한다는 별개로. 음.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저는 어릴 때 연극을 되게 좋아했었고 그래서 지금 제가 하고 있는 티칭이라는 직업도 무대에 선다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난 내가 좋아하는 걸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제가 첼로를 되게 오랫동안 너무 힘들어 했었어요. 그래서 근데 또 못하진 않고 그렇다고 이게 아름다운 것도 알고 있는데 내가 그냥 신체적으로 힘들고 또 너무 잘하는 사람들 많고 이거에서 느끼는 심리적인 뭐 약간 뭐 자괴감이나 너무 자격지심이나 이런 게 너무 커서 좋아한다는 생각을 못했는데 그냥 꾸역꾸역 했어. 이걸로 돈을 버니까. 근데 이것도 계속 하면서 조금 마음가짐도 조금 바뀌고 어차피 한 거 좋아해야지 그리고 뭔가 좋아할 때까지 계속 뭔가를 해보면은 좋아하는 게 나오긴 하더라고요. 약간 아까 백박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활쓸 때 그 0점 조절 계속 쏴보는 거야. 그러면은 그 중에 한두 개씩 걸리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저는 결국에 좋아지게 된 케이스인 것 같아요. 너무 음악이 없으면 안 되고 이런 건 아니었어요. 음악이 없어도 오히려 없어서 또 잘 살았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할 정도로 너무 힘든 그 과정이었기 때문에 지금에서야 좋아진 케이스를 왜 좋아졌을까 생각해 보면은 그냥 좋아할 때까지 그냥 이것저것 다 해봤다 이 생각이 좀 더 강한 것 같아요. 되게 노력하신 거예요, 진짜. 진짜 완전히 어쨌든 최선을 다한 거잖아요.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거기서 이어서 질문도 그 이제 어쨌든 내가 사랑하는 거에 대해서 계속 좌절을 하잖아요. 이 작가가 본인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좌절을 해본 좀 이어지는 질문이긴 해요. 사랑하는 것에 대한 좌절 뭐 버림받은 경험. 아니 이런 사랑 버린다. 근데 그런 사랑 정말 그 사랑은 정말 단어 사랑인데 내가 이걸 너무 좋아하는데 그거는 뭐 직업적인 걸 수도 있고 근데 다들 그런 것 같진 않고. 근데 예술 하면은 그런 지점 다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내가 너무 잘해도 그 뭐 시대라든지 아니면 트렌드라든지 이런 거랑 안 맞아가지고 너무 잘하는데 꽃이 못 피는 경우 또 클래식에서도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와 정말 잘한다. 근데 왜 자기 자신이 그렇게 생각하는 건 뭐 주위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어떻게 생각하고 떠나가지고 그런 거 볼 때면은 정말 뭐 친구로서 안타깝기도 하고 정말 어렵다 이런 생각도 드는 거 보면은 예술하면서는 이렇게 어떤 좌절이라든지 이런 거는 다들 겪는 것 같아요. 그런 좌절하는 동료나 친구를 볼 때 어떻게 뭐 위로를 해주세요? 아니면 어떻게 대응해주세요? 그냥 뭐 위로라는 걸 그냥 들어주는 거죠. 그렇구나. 그냥 그래도 뭐 그냥 잘하고 있어. 잘하잖아 너. 그래도 뭐. 솔직히 내가 봐도 그까진 아니야. 그래도 그렇게 잘하진 않아? 그렇게 잘하진 않아? 그러면 어떡해? 할 말 없는데 사실 그런 경 있을 것 같아. 솔직히 못하는 건 아닌데 이 컨셉에 안 맞아서 떨어진 거면 그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내가 봐도 네가 거기까지 갈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생각이 들 때는 어떻게 하냐고. 난 말 못해줄 것 같아. 말은 하면 안 되지. 하면 안 되는데 그냥 사실 말로나마 걔네 손해지 널 떨어뜨리다니 이렇게 얘기해 줄 수도 있는 거. 왜냐면은 다들 무의식 중에 자기가 왜 안 됐는지는 다 아는 다 알았어요. 적어도 제 주위에서 볼 때는 다 알았고 그리고 뭐 너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한 친구라면 언젠가는 될 때가 오기 때문에 사실 그냥 말로 위로해주면 그냥 위로해주는 게 전 최선이라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것도 타이밍이겠죠. 타이밍인 것 같아. 예술인으로서 꼽히려면은 사실 뭐 특히 잘한다는 가정하에 타이밍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아니면 뭐 쌓아간다 하더라도 그 쌓아가는 게 안 보이잖아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보이는 시점도 오는 것 같고 잘하고 있다는 가정하에 예술은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어려워요. 어렵고 너무 어려워요. 내가 잘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정답도 진짜 약간 정답이 없는 분야라서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내가 아무리 잘해도 눈에 안 띌 수도 있는 거고 그냥 그대로 소멸할 수도 있는 거고 저는 그게 예술인 것 같아요. 어떠세요, 백박희님?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저도 이제 학생들을 가르칠 때 정말 어려운 부분이 그 부분인 것 같아요. 보통 이제 그래도
뭐 수학이든 과학이든 어쨌든 진리를 찾고 있고 그거에 대한 여러 가지 도구들을 알려주고 목표라는 게 있잖아요. 이제 미술은 물론 이제 목표라는 부분이 목표라는 부분이 분명히 이제 있긴 하지만 근데 그거를 찾아가는 방식은 역사적으로도 보면 계속 엎치락 뒤치락하고 현재도 계속 진행형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르치는 입장에서도 이 학생들이 얼마나 어려울지에 대해서 저도 걱정을 많이 했던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엔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이거 무엇이 맞다 틀리다를 가리키는 것보다는 그거를 찾아가는데 필요한 체력을 길러주자. 그래서 이제 네가 좋아하는 게 무엇인지 그런 부분들을 이제 좀 같이 얘기를 많이 하죠. 얘기 많이 하면서 그런 것들을 좀 찾아주려고 하고 또 그거 안에서 좀 이 어려운 길을 가더라도 그것이 본인 스스로에게 재밌다라고 느낀다면 그것이 더 이상 어려운 길이 아니고 굉장히 오히려 또 도전의 길이 되고 어떤 기회가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찾아주려고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결국 받아들이는 사람 몫인 것 같아. 근데 이거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체력을 키워준다는 게 마음의 체력도 그치. 키워주는 거니까. 근력이지 근력. 근데 그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해석하는 몫이 난 더 크다고 생각해. 들을 줄 모르는 사람은 아무리 이렇게 얘기해줘도 원하는 답이 나올 때까지 만족하지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얘기 듣다 보니까 가이드 해준 사람 너무 중요하지만 이거를 제대로 받는 사람 너무 중요해서 어릴 때부터 인성교육이 되게 중요하겠구나. 인성교육. 네, 굉장히 중요하죠. 갑자기 떠오르네요. 가시로 들을 수도 있잖아. 이렇게 얘기해주는 거를. 그래서 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작품 예술 쪽은 특히 이 트렌드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의 작업이 막 엄청나게 좋은 건 아닌데 그 시대가 그게 되게 잘 맞아가지고 잘 되는 경우도 있고 근데 또 이거에 또 굉장히 억울할 필요가 없는 게 그 반대 경우도 있거든요. 이 사람이 정말 잘하는데 그 시대가 안 맞아서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꼭 내가 잘 되고 있다고 해서 그게 꼭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또 반대로 내가 안 되고 있다고 해서 그게 꼭 내가 노력을 안 하고 또 열심히 안 한 게 아니라는 거죠. 이런 마음을 좀 가지면 역시 결국에는 내가 하고 있는 이 일 자체를 사랑하면은 그 시대는 언제든지 올 수도 있고 또 안 올 수도 있어도 그 삶 자체가 제가 열심히 했으니까. 네, 만족스럽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을 언제부터 조금 하게 되셨어요? 깨닫게 되셨어요? 널 만난 후부터 맞습니다. 너무 정답이다. 갑자기 머리가 하얘졌었거든요. 아주 좋은 정답을 주셨어요. 디렉트 잘하시네요. 그래서 여기서 저는 그런 면에서 이 빌런 고태경 이분 평가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이 사람이 했던 말 중에서 택시가 적성에 맞았고 재밌다. 택시를 안 했으면 가보지 않았을 동네도 운전하면서 보는 재미도 있고 촬영하기 좋은 로케이션 탐방도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감독이 안 돼도 이 사람은 자기 인생을 감독하고 있는 사람인 거야. 자기가 운전할 때 자기 모습을 배우랑도 이렇게 결부시켜서 보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린 직업군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게 뭔가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결말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 나름 열린 결말이라고 생각해가지고 어쨌든 이 다큐멘터리가 결국 성공적으로는 상영이 되나 그 다음에 이제 해나 감독과 그 주변 그 고태경이 어떻게 나갈지는 정확히 정해져 있진 않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아까 기승전결 나쁘지 않았던 게 이렇게 끝난 것도 좋았던 것 같아서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궁금해요. 저는 어쨌든 굉장히 해피엔딩으로 읽었어요.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최상의 모든 사람들이 행복한 결말이었다고 읽었고 그것 때문에 되게 이 책이 기분이 좋아졌고 근데 어떻게 될지 우선은 되게 희망적으로는 끝났던 것 같아요. 고태경한테도 뭔가 기회가 주어졌고 조애나도 자기가 작품을 드디어 하나 완성을 해서 어느 정도의 그런 인정을 찾고 쌓아가게 되었으니까 그런 면에서 이거를 발판으로 두 사람이 진정한 정말 예술인이고 이런 앞으로의 큰 창작을 할 그릇이 되는 사람이라면은 잘 되지 않을까 이런 희망을 가지면서
끝을 냈어요. 네, 여기서 얘기했던 것도 완성한 것만으로도 대단한 거야. 모든 완성된 영화는 기적이야. 이게 우리가 누군가 평가하고 비판할 때 그분이 해놓은 완성한 거에 대해서는 아무도 비판할 수가 없어. 한 거잖아요. 난 안 했고. 맞아. 안 한 사람이 한 사람의 것을 너무 그렇게 비판하는 것 자체는 자격이 없어 보이기도 해요. 그래서 완성을 평가를 어떻게 받느냐보다도 완성된 거에 대해서는 인정받아 마땅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여기서도 영화를 만들어서 상영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단락을 딱 지었잖아요. 그거는 이 작가가 나는 고민 없이 썼을 것 같아. 되게 쉽게 쓴 것 같아요. 이거를 갈등을 일부러 막 넣으려고 하지도 않았고 뒤쪽에 가서 넣긴 했지만 그게 그냥 되게 사실 공식처럼 쓴 글 같아서 이런 공식, 이런 갈등, 이런 해결 그런 것 같아서 그래서 가볍게 결말도 산뜻하게 났다라는 느낌 받았어요. 예. 뭐 줄친 부분 있으세요? 뭐, 저 줄친 부분 되게 꽤 있었어요. 어쨌든 이게 저희 이전에 읽었던 책들은 외국어 번역을 한 책들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뭔가 1차적으로 작가가 쓴 언어가 아닌 그 그치. 번역된 언어를 읽었기 때문에 놓칠 수 있었던 그런 표현이라든지 좀 어쨌든 내용은 알았으나 그 미묘한 뉘앙스까지 캐치하지 못한 부분이 많은데 이 책은 저희가 한국 작가 특히 우리 세대 지금 이 순간을 같이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쓴 소설이어서 그 표현이 재밌는 표현 많았는데 약간 뭐 앞에 59페이지에 나왔던 표현 중에 내게서 실패의 냄새라도 나나 싶어 팔을 킁킁 들어 킁킁 냄새를 맡아보았다. 역시 괜히 왔다. 이런 표현이 뭐 그냥 짧은 표현인데 되게 재치 있어 보였고 내가 이 느낌을 확실히 알 수 있구나. 작가가 어떤 의도를 했구나 아는 부분이어서 되게 재미있었어요. 그리고 또 재밌었던 일화 중에 그 있잖아. 그 유튜버 윤미와의 만남 있잖아요. 맞아. 그게 정말 이 시대를 대변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았거든요. 윤미도 원래 영화를 엄청 사랑하는 친구였는데 유튜버로 전향을 했어요. 대박 났잖아. 그러면서 약간 해나를 비난하죠. 그렇지. 그러면서 난 그 둘 다의 상황이 이해가 가고 둘 다 누가 더 잘했다 이런 거에 대한 전혀 없는 중립적인 입장인데 윤미의 태도는 굉장히 싫었어요. 막 그렇게 막 싫은 거야. 막 진짜 친구 이용해가지고 뭐 해보려고 하고 나는 옳은 선택했고 너는 나쁜 선택을 했어. 이런 태도 자체가 그냥 인간으로서 별로였다. 근데 사실 주위에서 조금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저는 이제 그냥 예고 음대라 해서 다 같은 길, 같은 거를 공부하는 친구들과 공부를 했고 같은 음악을 연주하고 같은 거를 평가를 받았는데 졸업을 하고 보니 진짜 많이 갈렸거든요. 근데 갈림으로써 나의 선택을 비판받는 경우가 되게 많았어가지고 그때 상처를 되게 많이 받았던 기억이 나더라고요. 이 윤미와의 일화를 보니까. 그래서 아니 뭐 잘 될지 못 될지 그거 서로가 모르는 상황 아닌가. 서로의 선택이 그 상황에서 최선의 선택이었을 텐데 그 상황과 그 마음이 어땠는지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왜 비판을 하지? 쥐는 뭐라고? 막 이런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저도 모르게 이렇게 이입을 하면서 읽었던 것 같아요. 윤미 나쁘다 이런 생각. 뭐 줄친 데 있으세요? 아까 몇 번 읽어드렸는데 그 중에서 뭐 오스카 와일드 말을 인용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은행원들이 모이면 예술에 대해 이야기하고 예술가들은 돈에 대해 얘기한다. 오스카 와일드. 근데 제 생각에는 모두가 돈에 대해서 얘기한다. 왜냐면은 자본이 없으면 예술이 이루어질 수 없거든요. 네. 그리고 살다 보니 유럽에 초청될 줄 알았겠냐. 이런 순간이 누구에게나 왔으면 좋겠어요. 살다 보니 이런 날이 다 있다라는 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한 시기는 언제일지 몰라도 우리 열심히 사는 사람들에게 누구에게나 왔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면서 윤여정 배우님 생각도 났고요. 맞아. 네, 그리고 초록 사과 영화가 원래 초록 물고기를 얘기한 것 같아요. 저는 초록 물고기를 읽었어요. 그래서 너무 저는 옛날. 초록 물고기에 대한 어떤 기억이 하나 있는 게 제가 예전에 아시던 분이 초록 물고기 오디션을 받다 떨어졌거든요. 근데 오디션 받다라는 거에도 되게 뿌듯해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그런 왜냐면 영화에 영화가 그치. 되게 훌륭하게 대박이 맞아. 났으니까. 근데 그분이랑 설경구랑 보면은 당연히 떨어지는 게 맞아. 이분은. 설경 그 역할로 보신 거예요 오디션을? 네. 오. 당연히 떨어지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이분은 되게 여성스럽고 음. 예쁘장하게 생기신 분이고 설경구는 되게 삶이 쪄들어 있는 그치. 캐릭터잖아요. 그래서 나는 봤을 때 당연히 떨어지지였지만 그분은 오디션에 참가했다라는 것만으로도 되게 뿌듯해하셨던 기억이 있어서 멋있으시네요. 태도가. 네. 어. 그래서 나는 이거 볼 때 사실 동떨어진 옛날 얘기 같지도 않았고 뭐 바르바샤라는 폴란드 나라도 또 저한테는 의미가 되는 도시이기도 하고 해서 전반적으로 왠지 모르게 자꾸 내 어릴 적 기억이 떠오르는 작품이라서 신기했어요. 맞아, 네. 맞아, 맞아, 맞아. 이제 어쨌든 다큐멘터리 영화 성공적으로 상영하게 되고 고태경이 한 말이 있어요. 근데 저는 이게 약간 전체적으로 작가가 주고 싶었던 메시지라고 생각해서 얘기를 읽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누군가 오랫동안 무언가를 추구하면서도 이루지 못하면 사람들은 그것을 비웃습니다. 자기 자신도 자신을 비웃거나 미워하죠. 여러분이 자기 자신에게 그런 대접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냉소와 조롱은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값싼 것이니까요. 저는 아직 생각만 해도 가슴 뛰는 꿈과 열망이 있습니다. 바로 이곳에서 제 영화를 상영하는 겁니다. 네, 입니다. 제가 딱 정확하게 적어놓은 부분이었어요. 제일 완전히 마지막에. 여기 있어, 완전히 진짜. 딱 그냥 시작하는 여기야. 고태경. 저는 약간 이거 연초에 읽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쵸. 연말 연초에 딱 그 시점에 읽는 책인 거야. 어. 다시 마음가짐도 갖고 맞아요. 희망으로 이렇게 좀 채워놓고. 다큐 찍고 싶다 나도. 찍으실 수 있어요. 이 얘기를 이거 2년 전부터 그 2년 들었어. 전부터 들었어. 아이씨. 금희라고 있어. 나는 사람 중에. 그분 일상을 파헤쳐보고 싶은데 스토리가 없네 아직. 그때보다 일상이 바뀌었는데. 더 재밌을 것 같아. 지금 약간 남가요. 옆에서 남가요. 비웃으신 것 같은데 내 일상을 아시는 분으로. 근데 파헤쳐보는 마무리 너무 잘해주셨는데 갑자기 궁금한 게 있어. 박해님들 책받기를 하신 선택 당신에게는 어떤 선택이었나요? 저는 이것도 아까 그 말이랑 되게 연결되는 것 같아요. 물론 시작할 때 그냥 모르고 재밌겠지 하고 그냥 하자니까 하고 했는데 선택을 하면서 이걸 최선으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점점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잘한 선택이 되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저는 만족하는 삶의 선택 중 하나였다. 큰 계기가 됐죠. 이거 어떻게 보면 다른 일에도 이게 되게 많은 영향을 끼치게 돼가지고 너무 바람직하게 되었죠. 근데 사실 매번 책을 읽고 이렇게 뭔가를 적고 생각하고 이런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선택에 대한 결론이라고 말하면은 잘한 것 같은 게 하고 나서는 또 재밌어요. 네, 기록도 남고 뭐 누가 보든 안 보든 듣든 안 듣든 약간 그래도 하고 나면 좋았다. 약간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책받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의 선택도 좋은 선택이십니다. 저희 다음 책은요? 저희 다음 책은 오늘 예술 얘기했는데 그 박문화 작가의 예술이 내 것이 되는 순간이라는 에세이인데요. 이 책 제가 박문화 작가 글이 좀 마음에 들어서 한번 읽어보고 싶어서 갖고 왔습니다. 네. 다음에는 박보나 작가님의 책으로 만나보도록 하고요. 그럼 저희는 큰 바퀴, 준바퀴. 오바키 그리고 백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